안녕하십니까 더배움 회원 여러분. 자, 공시법령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기본서 페이지 40페이지를 한번 펼쳐보십시오. 40페이지. 자, 40페이지 보니까 대표적으로 뭐가 나와 있어요? 면적이 나와 있을 겁니다. 자, 면적과 관련돼서 우리가 꼭 기억해 둘 거는 별표가 5개고, 면적은 뭐와 관련된 거죠? 대표적으로 이거는 사람의 대리면 가족과 관련된 겁니다. 자, 가족은 아주 중요하죠. 그러면 면적도 우리가 늘 출제가 된다고 생각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면적과 관련돼서는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면적이란 무엇이라 하며 첫 번째 개념을 우리가 잡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면적 측정의 대상이 아닌 것들, 그래서 면적 측정의 대상이 아닌 것,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정리해 두셔야 되고요. 여기와 관련돼서 그러면 면적 측정의 방법들이 있어요. 면적 측정의 방법, 요걸 한번 정리해 두셔야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 둘 거는 대표적인 단수 처리, 대표적으로 건수 처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단수 처리, 건수 처리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면적과 관련돼서는 그러면 이런 측면에서 면적 측정의 대상이 아닌 것, 면적 측정의 방법, 그 다음에 단수 처리, 건수 처리.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의부터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죠. 자, 면적이란 그러면 대표적으로 무슨 면상 넓이를 말한다. 자, 수평 면상의 넓이를 이야기하고요. 자, 수평 면상 넓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수평 지적, 다른 말로 평면 지적이 되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 등록 차원에 따라 물려서 대표적인 2차원 지적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원 지적을 채택하고 있고요. 이 면적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우리는 면적과 관련돼서 우리끼리 약속을 하죠. 그래서 알아야 면장한다 그러지 말고 면적은 끝자리가 토지 대장과 임야 대장만 등록된다. 면장 꼭 한번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40페이지 맨 위에 한번 보죠. 면적이란 토지대장 지적공부에 등록된 필지의 수평 면상 넓이를 말한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면적은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만 등록됩니다. 자, 도의 지적에서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등록된 면적은 도면상에 측정된 것이나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에서 면적은 좌표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의 지적과 좌표 지적, 대표적으로 요거는 면적 측정의 방법으로 연결돼요. 자, 우리가 면적 측정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전자 면적 측정법이라는 게 있고요. 자, 전자 면적 측정법.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그러면 전자 면적 측정법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좌표 면적 계산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좌표 면적 계산법이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좌표 면적 계산법과 관련돼서는 요거는 대표적으로 좌표라는 거죠. 좌표라는 게 핵심이고, 요거는 이제 대표적으로 도면과 관련된 거고요. 좌표 면적 계산법에 대해서는 요거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와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해 둘 거는 대표적으로 경함은 요 경자와 관련돼서 우리가 착상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경의 측량과 관련된 거라는 거. 그러면 경의 측량 방법으로 실시한 우리 면적 측정 방법은 좌표 면적 계산법에 한다. 요게 우리가 상당히 한 3번 정도 출제가 됐어요. 그러면 면적 측정 방법에는 전자 면적 측정법과 좌표 면적 계산법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와 관련돼서는 41페이지 오른쪽 자, 면적 측정의 방법, 특히 좌표 면적 계산법 요거 하나 줄 쳐놓고 그래서 경의 측량 방법 거기에다 밑줄을 딱 하나요. 그러면 그러면 좌표와 관련돼서 좌표 면적 계산법, 경함은 경의 측량 이렇게 시각적으로 확보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면적 측정의 대상이 아닌 거에 대해서 우리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우리가 이제 서울시라는 게 있죠. 서울시, 마포구, 용강동이 있어요. 자, 369가 있네. 자, 지목이 되죠.
그러면 서울시 마포구 용광동, 요 용광동이 합정동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경계 변동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대표적으로 행정구역 명칭 변경. 자, 행정구역 명칭 변경은 청량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네. 자, 369가 370으로 바뀌었다. 경계 변동이 없죠. 그러면 대표적으로 지번 변경. 면적 적정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대란후에 주차장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지목 변경이죠. 경계 변동이 없네요. 대표적으로 지목 변경. 청량할 필요가 없다라는 결론이 떨어집니다. 자, 한 필지가 이렇게 있죠. 한 필지가 면적의 변동 없이 이렇게 이치만 정정이 됐다고 생각해봐요. 대표적인 여기 이치 정정이 되네요. 그러면 이치 정정과 관련돼서 굳이 청량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네. 위치 정정. 자, 그러면 또 우리가 기억해 둘 거 몇 필지입니까? 자, 두 필지죠. 두 필지를 한 필지로 합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합병이라고 그러죠. 아마 합병은 청량할 필요가 없다. 이 합병과 관련돼서 27회 때 우리가 출제가 되고요. 자,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 둘 거는 대표적으로 요거죠. 자, 지적 현황 청량이라는 게 있어요. 자, 지적 현황 청량이라는 것은 청량이라는 명칭은 가지고 있지만 현황을 파악하는 거죠. 그럼 지적 현황 청량은 청량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자, 여기에 대해서 경계보건 청량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경계보건 청량은 청량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 둘 거는 또 하나 뭘 기억해 둬야 돼요? 자, 또 하나는 자, 척감법을 미터법으로 환산할 때 척감법을 미터법으로 환산할 때는 굳이 청량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한 평은 얼마죠? 한 평은 3.3입니다. 그럼 100평은 얼마예요? 여기에다 100을 곱하면 되죠. 그러면 330제곱미터가 되는 거죠. 그러면 면적 측정의 대상이 아닌 것, 행정구역 명칭 변경, 지번 변경, 지목 변경, 이치 정정, 합병, 지적 현황 청량과 경계 보건 청량. 특히 여기에 대해서 지적 현황 청량과 경계 보건 청량은 요거는 따로 관리하셔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선생님이 숙제를 내줬어요. 그럼 숙제 검사를 해야죠. 그러면 숙제를 내주지 않으면 숙제 검사가 안 되죠. 그러면 청량을 해야 청량 검사 청량을 받죠. 그러면 경계 보건 청량과 지적 현황 청량은 대표적으로 검사 청량에서 뭐 된다? 제외된다라는 걸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면적 측정의 대상이 아닌 것 꼭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자, 41페이지 우리 특히 2번으로 가보죠. 자, 41페이지 동그라미 2번이 있어요. 거기에다 별표 3개를 해놓고 단단히 준비해 두셔야 됩니다. 자, 경계보건 청량과 지적 현황 청량을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경계보건 청량과 지적 현황 청량은 검사 청량에서 제외된다는 겁니다. 자, 경계보건 청량 및 지적 현황 청량에 먼저 면적 측정이 수반된 경우는 A적인 경우입니다. 합병, 지목 변경, 지번 변경, 행정구역 변경, 이치 정정의 경우도 면적을 측정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돼서 이렇게 이제 면적 측정의 대상이 아닌 것 이렇게 우리가 계속적으로 우리 정리함으로써 우리가 반드시 암기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면적 측정의 대상과 관련돼서 반드시 우리가 숙지해 두셔야 돼요. 면적 측정의 대상이 아닌 것 이거는 따로 우리가 반드시 관리해 주셔야 된다라는 것. 자, 면적 측정의 방법을 우리가 살펴봤고 면적 측정의 방법은 전자면적 측정법, 즉 도면과 관련돼서 좌표 면적 계산법은 경계점 좌표 등록부 대표적으로 무슨 청량이죠? 경계의 청량과 관련돼서 연결이 되고요. 자, 단수 처리, 거수 처리. 요게 이제 27회 때 출제돼서 우리 28회 때는 지문으로 출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도 아주 중요 포인트니까 단수 처리와 거수 처리는 왜 중요한지 그걸 우리가 확보를 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500분의 1이 있어요. 자,
600분의 1이 있습니다. 자, 축적과 관련돼서 우리 이제 지적대의 법정 축적, 어때? 규칙을 마련해서 오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렇게 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거는 대에서 소로 가고 소에서 대로 가는 게 아니라 일정한 어떠한 규칙을 마련해서 한번 외워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600분의 1, 분모를 2배 하면 1200분의 1이 되겠죠. 그러면 2400분의 1이 되겠죠. 우리 이미 외웠습니다. 500분의 1을 분모를 2배 하면 1000분의 1이 된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3000분의 1과 3000분의 1이 있고요. 분모를 2배 하면 대표적으로 6000분의 1이 있죠. 그러면 우리 지적대의 법정 축적은 몇 가지를 사용하고 있다? 7가지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러면 임야대의 법정 축적은 몇 가지? 대표적으로 3000분의 1과 6000분의 1을 사용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경계를 이렇게 나눠놨어요. 요거는 이제 그러면 우리가 대축적, 요거랑 부정한다면 요거는 대축적, 요거는 소축적이 되고 요거는 100단위, 요거는 1000단위가 돼요. 그러면 단수 처리, 거수 처리와 관련돼서 요 100단위 축적은 자 0.01이라도 0.01제곱미터라도 소수 첫째 자리까지 단수 정리하라는 거예요. 단수 처리하라는 겁니다. 요거는 1제곱미터, 0.1제곱미터라도 1제곱미터로 단수 처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단수 처리와 관련돼서 우리 학창 시절로 우리가 가보죠. 자, 500분의 1과 600분의 1 대축적과 관련돼서 우리 소수 첫째 자리까지 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 보시죠. 우리가 학창 시절에 가서 87.54다. 그러면 우리 4,4,5입을 했었죠. 그러면 얼마예요? 87.5가 되네요. 자, 87.56이다. 그러면 이거는 87.5가 돼. 6이 되죠. 자, 87. 만약에 자, 5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87.6이 되죠. 그러면 요거와 관련돼서 우리 평균 정산할 때 우리는 4,4,5입을 했어요. 4 미만은 버리고 5 이상은 올리라는 게 바로 4,4,5입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우리가 계산을 한번 해보자. 자, 123.45라는 게 있고요. 그러면 123.35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자, 4,4,5입을 한번 해보죠. 그러면 요거는 123.5가 됩니다. 요거는 얼마가 돼요? 123.4가 되죠. 더하니까 246.9가 됩니다. 그러면 요거는 246.8이 되겠죠. 그러면 두 필지만 해도 허수가 얼마나 발생해요? 0.1이 오차 범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죠. 그러면 전 국토로 따진다면 천문학적인 숫자의 오차 범위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4,4,5입을 포기하고 드디어 5,4,5입을 도입하게 되는 겁니다. 5,4,5입이죠. 자, 만약에 우리가 100단위 축적해서 5로 둘째 자리가 5로 끝났을 때 앞에가 짝수다. 짝수면 버려라. 이렇게 이제 의미를 가져오는 거죠. 그러면 123.4가 되고요. 여기 홀수의 짝수예요. 홀수죠. 홀수는 외로우니까 올려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246.8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상호 일치시켜야 되는 거네. 그러면 우리가 결론적으로 4,4,5입을 포기하고 5,4,5입을 도입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둘째 자리가 5로 끝났을 때 100단위 축적해서 앞에가 짝수면 버리고 홀수면 올려주라. 그게 바로 5,4,5입이 되는 겁니다. 5,4,5입이 되죠. 그래서 단수 처리와 거수 처리와 관련돼서 그래서 5,4,5입을 도입하게 되는다라는 거. 자, 우리는 그러면 1000단위 축적과 관련돼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자, 만약에 123.5다. 그러면 122.5다. 그러면 요 1000단위 축적, 소축적과 관련돼서는 요거 첫째 자리를 기준으로 하게 돼요. 첫째 자리. 그러면 여기는 홀수야 짝수예요. 홀수죠. 그러면 요거는 124로 등록하게 되고요. 짝수죠. 그럼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122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4,4,5입을 포기하고 5,4,5입을 도입하는 이유가 들고 그럼 단수 처리, 거수 처리와 관련돼서는 대표적인 무슨 5입? 5,4,5입을 도입하게 되는 겁니다. 자, 가로 4번과 관련돼서 그러면 41페이지 가로 4번 면적의 등록, 면적 결정 및 청량 계산의 거수 처리 요와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무슨 처리? 5,4,5입으로 생각해 주시고요. 자, 뒷장으로 한번 넘겨봅시다. 자, 42페이지 보니까 단수 처리가 나오네요. 500분과 600분의 1 등록 면적 단위가 0.1제곱미터입니다.
자, 단수 처리와 관련돼서 0.05를 초과한 경우 올려주고 0.5 제곱미터를 자, 딱 했을 때는 5로 끝났을 때 앞자리 수가 홀수임은 올리고 0 또는 짝수는 버려라. 이게 바로 무슨 오입입니까? 바로 5,4오입이라는 겁니다. 자, 0.05 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버려라. 그러면 산출 면적과 관련돼서 등록 면적 한번 연습 한번 해보죠. 자, 123.34다. 그러면 자, 5 미만이죠. 그러면 둘째 자리가 그러면 123.3이 되는 거고 123.35네요. 5로 끝났죠. 앞에가 뭐예요? 짝수죠. 홀수예요? 홀수네요. 3이네요. 그러면 123.4가 되는 거죠. 올려줘야죠. 자, 123.36 5를 초과했죠. 5를 초과하면 올리면 돼요. 123.4다. 123.45다. 5로 끝났죠. 둘째 자리가. 그러면 앞에는 짝수예요, 홀수예요? 짝수. 그럼 버려라. 123.4가 됩니다. 특히 123.451 둘째 자리를 기준해서 5를 기준으로 해서 5를 초과했죠. 이때는 홀수 짝수 볼 게 없습니다. 무조건 올려주면 돼요. 그럼 123.5가 됩니다. 자, 요걸 연습을 좀 우리가 해 두셔야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한다면 아주 간단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자, 1000분의 1과 6000분의 1. 요 관계에서 우리 소축적이 되죠. 대표적으로 1000단위 축적이네. 그러면 등록 면적 단위가 바로 1제곱미터 줄 쳐놓으세요. 0.5로 제곱미터를 초과한다. 올리고 0.5로 딱 잘랐을 때 앞자리 수가 홀수만 올리고 0 또는 짝수는 버려라. 무슨 오입한다? 5, 4, 5, 입입니다. 0.5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버리죠. 그러면 연습 한번 해봅시다. 자, 123.4다. 그러니까 뭐예요? 5 미만이니까 버려. 123. 123.5죠. 5로 끝났죠. 첫째 자리가. 자, 5로 끝났을 때 앞에 3이 홀수네요. 그럼 124. 123.6이죠. 그러면 요거는 5를 초과했으니까 홀수 짝수 볼 게 없어요. 124가 되고 자, 124.5죠. 5로 끝났어요. 앞에 4가 짝수죠. 버려라. 124. 자, 124.51 그러면 첫째 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5를 초과했어요. 그러면 얼마죠? 125가 되는 거죠. 무조건 올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5, 4, 5가 관련돼서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박스 밑에 뭐라고 써놨어요? 5, 4, 5입의 적용 범위는 면적의 결정 줄 쳐놓으세요. 면적의 결정뿐만 아니라 방위각의 각지, 종형수치의 수치 거리를 계산에 있어서도 5, 4, 5입법을 적용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 거수 처리, 단수 처리와 관련돼서 4, 4, 5입을 포기하고 5, 4, 5입을 도입하게 된 계기를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 대해서 단수 처리, 거수 처리와 관련돼서 한번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페이지 43페이지 면적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문제가 있네요. 자, 확인 문제를 우리가 보도록 하죠. 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세부 측량 시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한 경우가 아닌 것 보고해야죠. 등록 전환, 지목 변경, 정답은 몇 번입니까? 4번입니다. 특히 이거는 면적 측정의 대상이 아닌 것과 관련돼서 이미 이렇게 기출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면적 측정의 대상이 아닌 것, 행정구역 명칭 변경, 지번 변경, 지목 변경, 위치 정정, 합병, 지적 현황 측량, 경계 보건 측량, 측간법을 미터법으로 함산할 때는 굳이 측량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번과 관련돼서 우리 27회 기출문제가 하나 있네요.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의 한 필지 면적을 측정 계산값이 자, 1029.551이다. 이렇게 나타나 있네요. 여기 이제 한번 보죠.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소수, 축적과 상관없이 소수 첫째 자리까지 단수 처리해야 돼요. 그러면 1029.551이네. 그러면 자, 둘째 자리를 기준으로 하죠. 오늘 5를 초과했네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1029.6이 되겠죠. 그러면 1029.6 정답은 4번이 됩니다. 그러면 단수 처리, 거수 처리와 관련돼서 요거는 27회 때 요 문제가 대표적인 27회 기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면적과 관련돼서는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면적 그러면 면장. 면적은 토지 대장과 임야 대장이면 등록된다. 그래서 자, 수평 면상의 넓이
자, 면적 측정의 대상이 아닌 것 암기를 하셔야 되고요. 면적 측정의 방법과 관련돼서 전자면적 측정법과 좌표 면적 계산법, 단수 처리, 건수 처리, 무슨 오입, 오사 오입과 관련돼서 이런 측면에서 면적은 다 정해주면 어떤 문제도 다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면적과 관련돼서는 그렇게 자 버릴 거 버리고 정도 내서 우리가 암기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면적도 끝났고요. 자, 그러면 44페이지 4번에 경계가 나오네요. 자, 경계와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경계. 자, 경계는 별표가 3개짜리고요. 27회도도 역시 출제가 되고요. 자, 경계와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기억해보자고요. 도상경계. 도상경계. 자, 도상경계는 대표적으로 경계는 도면에만 등록된다. 그래서 도상경계 기억해 두시고요. 국가가 승인해준다. 그래서 승인경계. 국가가 보증해준다. 그래서 보증경계가 되죠. 자, 그러면 국가가 승인해주고 보증해준다. 그래서 우리 지적공부, 토지조사 등록의 효력과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경계는 대표적인 무선적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공정적 효력이다. 이렇게 한번 면적과 관련, 경계와 관련돼서 한번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경계는 도상경계, 승인경계, 보증경계. 자, 경계와 관련돼서 첫 번째, 뭘 우리가 봐야 돼? 경계란 무엇이라 하며 경계의 의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경계란 무엇이라 하며 자, 그러면 이제 경계에 대해서 개념은 이미 우리가 잡았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다시 살펴볼 거고요. 자, 경계 결정의 원칙들이 있어요. 원칙들이 있고요. 자, 경계 결정 기준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세 가지 측면에서 그러면 경계란 무엇이라 하며 경계. 그러면 경계의 개념을 잡아보죠. 자, 경계란 자, 이런 정리를 했습니다. 갑이라는 게 있어요. 갑 필지가 되죠. 그러면 얼필지가 됩니다. 병필지가 돼요. 그러면 필지별로 무선점, 경계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한 걸 뭐라고 그런다? 경계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경계란 필지별로 경계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한 선, 이게 바로 경계가 되고요. 자, 경계와 관련돼서 우리가 구분해 둘 거는 이 경계점은 뭐라고 그랬어요? 대표적으로 여기 이제 선의 굴곡점이 되죠. 그러면 선의 굴곡점, 대표적으로 경계점이 되고, 그 다음에 또 경계점, 좌표 형태로 등록되는 점, 이게 대표적인 무슨 점이다? 경계점이 되는 겁니다. 경계점이란 선의 굴곡점과 좌표 형태로 등록되는 점, 이게 대표적인 경계점. 경계라 하면 필지별로 무슨 점들을, 경계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한 걸 뭐라고 그런다? 경계라고 합니다. 자, 44페이지와 관련돼서 우리 그러면 필지별 여기에다 밑줄 딱 꺼놓고 경계점을 직선 동그라미 연결하여 지적 공부에 등록한 선, 바로 이게 경계가 되겠습니다. 자, 3번과 관련돼서 지상경계의 이치 표시. 토지의 지상경계는 뚝담장 그 밖의 구역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 표지로 표시한다. 요 개념과 관련돼서 특히 요 방가로 3번과 관련돼서는 감초라고 써놔요. 경계가 나오면 늘 유입되는 지문이 바로 지상경계의 이치 표시가 되겠습니다. 자, 4번과 관련돼서 지상경계점 등록부가 있죠. 그러면 지적소관청 밑줄을 딱 꺼놔요. 자, 토지 이동에 따라서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 지상경계점 등록부를 작성 관리한다라는 거. 누가 작성 관리한다? 지적소관청. 요걸 한번 따져두셔야 되고요. 자, 지상경계점 등록부와 관련돼서 등록사항은 대표적으로 26회 출제됐고, 그러면 대표적으로 여기에서 꼭 기억해 둘 게가 있어요. 특히 2번과 관련돼서
자, 비읍과 시옷을 꼭 기억해 두세요. 공부상의 지목과 실제 토지 이동의 지목, 그 다음에 지목, 경계점 표지, 종류 및 경계점의 위치. 특히 비읍과 시옷은 개정됨으로써 추가됨으로써 26개 대 2.5점짜리가 되고, 특히 비읍과 관련돼서 이걸 좀 정리해 둬 봅시다. 자, 비읍과 관련돼서 특히 지목입니다. 이 지목을 별표 하나 넣고, 그러면 지상경계점 등록부는 지목이 지적 공부는 아니지만 대표적으로 지목이 등록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대표적으로 지적 공부는 아닌데 지목이 등록되는 거 대표적으로 두 개를 꼭 기억해 둬야 돼요. 그래서 부동산 종합 공부라는 게 있고요. 부동산 종합 공부. 자, 대표적으로 지상경계점 등록부가 있습니다. 지상경계점 등록부. 자, 본 부동산 종합 공부는 요거는 대표적으로 27회 때 출제되고요. 지상경계점 등록부와 관련돼서 26회 때 출제가 됐어요. 그러면 자, 부동산 종합 공부와 지상경계점의 공통점은 누가 등록 관리한다? 바로 지적소관청이 한다라는 겁니다. 지적소관청. 그럼 지상경계점 등록부 누가? 지적소관청이. 부동산 종합공부는 누가? 지적소관청이. 그럼 부동산 종합공부와 지상경계점 등록부의 공통점은 지적공부는 아니지만 대표적으로 지목이 등록된다라는 것. 특히 저 비읍에 대해서 공부상의 지목과 실제 토지 이동의 지목, 요거는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비읍에 대해서는 꼭 정리해 두시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가로 3번에, 자, 45페이지 가로 3번에 경계 결정의 원칙들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자, 경계와 관련돼서 우리가 한번 돌려봅시다. 세상은 돌고 도는 세상입니다. 자, 여기 이제 경계죠. 이 경계는 누가 정한다? 국가가. 그래서 대표적으로 경계, 국정주의라는 게 탄생하게 되고요. 자, 경계는 직선이에요, 곡선이에요. 대표적으로 경계, 직선이죠. 그래서 경계는 직선주의다라는 게 탄생하게 되고요. 경계, 직선주의. 자, 요거는 이제 경계와 관련돼서 경계는 한 줄이 두 줄이에요. 한 줄이 되죠. 경계는 두 줄이 될 수 없다. 그래서 경계, 불가분의 원칙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와 관련돼서 경계는 잡아당겨요. 움직여요? 안 움직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자, 부동성의 원칙이 됩니다. 자, 여기와 관련돼서 하나 우리가 더 잡을 거는 이거는 X축, 이거는 Y축이죠. 그러면 이거는 대표적인 자, 축척 정대의 원칙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경계는 누가 정한다? 국가가 정한다. 경계 국정주의. 경계는 직선이죠. 그래서 이때는 최장거리가 아니라 대표적인 최단거리가 되겠고요. 자, 축척 정대의 원칙은 큰 도면에 따른다. 그래서 큰 축척에 따른다라는 거. 큰 도면. 경계는 한 줄. 경계 불가분의 원칙. 무슨 성의 원칙? 바로 부동성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리니까 나오죠. 경계는 국가가 정한다. 경계 국정주의요. 경계는 직선주의요. 축척 정대의 원칙, 경계 불가분의 원칙, 대표적인 부동성의 원칙, 경계 결정 원칙. 자, 45페이지 기본서로 가니까 경계 국정주의란 경계는 누가 정한다? 국가 줄쳐놓고요. 경계 직선주의는 최단거리 여기에다 밑줄을 딱 그어놓고요. 그럼 경계 불가분의 원칙, 토지의 경계는 유일무이한 것으로 어느 한쪽의 필지에만 전속하는 것이 아니고 인접 토지의 공통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를 분리할 수 없다는 원칙이 대표적으로 경계 불가분의 원칙이 있어요. 자, 축척 정대의 원칙은 첫 줄 큰 도면의 경계에 따른다. 대표적으로 부동성의 원칙, 그래서 부동성의 원칙, 경계 결정 원칙. 그러면 경계는 국가가 정한다. 경계 국정주의요. 자, 경계는 직선이다. 경계 직선주의요. 축척 정대의 원칙, 그 다음에 큰 도면에 따르고 경계 불가분의 원칙, 대표적으로 무슨 성의 원칙이다. 부동성의 원칙이다. 자, 경계와 관련돼서 우리가 제일 많이 출제된 것은 요 경계 결정 기준이 되겠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도 경계에서 가장 자주 출제되는 거고 요거에 대해서 27회 때 2.5점짜리가 나왔죠. 자, 경계 결정 기준과 관련돼서는 요거죠.
높낮이가 없다. 그러면 중앙으로 경계를 결정하고요. 자, 높낮이가 있다. 그러면 이거는 하단부를 경계로 경제합니다. 자, 그러면 도로가 있고요. 절토된 부분 그러면 이쪽 절상입니다. 상단부를 경계로 하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물이 찼다. 그러면 꽉 찼다. 최대 만저히. 자, 이거는 바다죠. 호수와 관련돼서는 꽉 찼을 때 최대 만수위가 되는 선이 우리가 경계를 결정하고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제방이다. 그래서 바깥쪽 어깨선. 그래서 요 부분이 27회 때 우리가 출제가 됐습니다. 46페이지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경계 결정 규정 그래서 46페이지. 자, 경계와 관련돼서 보죠. 연접되는 토지 사이에 높낮이가 없으면 동그라미, 없는 중앙. 연접되는 토지 사이가 높낮이가 있는 그러면 하단부. 자, 도로 구거 등의 토지에 절토된 부분에서 동그라미, 절상. 해면 수면에 접할 때 최대 동그라미, 최대 만수위가 되는 선, 최대입니다. 자, 공유수면 매립지의 제방과 관련돼서 제방은 바깥쪽 어깨선, 바깥쪽 줄 서놓으세요. 자, 그러면 여기는 뭐예요? 중앙이고, 여기는 하단부, 여기는 상단부, 여기는 최대 만조위, 최대 만수위, 제방은 바깥쪽 어깨선이 된다는 거. 특히 여기와 관련돼서 니은에 꼭 기억해 둘 거 있어요. 경계 결정 규정과 관련돼 특히 요 니은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번 페이지 46페이지 니은이 되겠고요. 거기에다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죠. 자, 특별한 사정이 없는, 대표적인 차이가 나죠. 없는가 있는입니다. 자,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는 뭐에 따르냐? 도상경계에 따라준다라는 거예요. 도상경계입니다. 도상경계요. 자, 특별한 사정이 없다. 그러면 이거는 대표적으로 중앙이고요. 이거는 하단부, 이거는 상단부가 됩니다. 이거는 최대 만저위, 이거는 최대 만수위가 되고 바깥쪽 어깨선. 그러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저거는 실제 경계가 됩니다. 실제 경계. 자, 실제 경계, 즉 민법상의 경계에 따라주죠. 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러면 니은과 관련돼서 우리 현재 한번 보죠. 자, 지상경계의 구역을 형성하는 구조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줄쳐놔요. 소유자가 다른 경우, 특별한 사정이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억에 A부터 C까지 규정에 불과하고 거기에 줄쳐놓으세요. 소유권에 따라서 지상경계를 결정한다. 특히 니은과 관련돼서는 조심해줘야 돼. 그러면 요 세 개와 관련돼서는 요렇게 믹싱을 좀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무슨 경계에 따른다? 실제 경계. 그러면 높낮이가 없는 경우, 소유자가 다른 경우, 높낮이가 없는 경우, 중앙에 따른다. 이러면 틀려요. 소유권에 따라서 경계를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만 적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특히 니은과 관련돼서 요거랑 반드시 우리가 믹싱을 해 두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제 그런 의미를 우리가 정리를 해 두시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일반적인 경계 결정 기준 이걸 꼭 한번 우리가 기억해 두고 특히 니은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믹싱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동그라미 3번과 관련돼서 특히 3번을 우리가 가시죠. 자, 3번은 뭐라고 써놨어요? 자,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는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 경우는 뭐한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입니다. 특히 자, 이렇게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 원칙적으로는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은 할 수 없다. 자, 걸리게 한다면 A적인 측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A적 측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꼭 암기를 해 두셔야 돼요. 자, 여기와 관련돼서는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학교 표시라고 하나 해봐요. 과거에는 이런 걸 잘 몰랐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자, 요런 게, 자, 담벼락에 요런 건물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학교를 하는데, 요렇게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 간통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도입비비 반쪽이 요렇게 해서 붙어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 그랬더니, 근거가 여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원칙적으로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 할 수 없으나 A조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무슨 사업을 벌려서? 바로 공공사업을 벌리게 해서 우리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외워둘 거. 대표적으로, 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바로 학사, 자, 공도, 이렇게 이제 암기를 해 주셔야 돼요. 학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학정 판결. 요 학정 판결을 받으면 이렇게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 간통하게 할 수 있고요. 사라는 것은 도시개발사업 지역입니다. 도시개발사업. 자, 공공사업이에요. 공공사업. 자, 공공사업에서 대표적으로 8개 지목이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학철수, 그 다음에 천재구, 유도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학교용지, 철도용지, 수도용지,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도로에 대해서는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 간통하게 할 수가 있다. 자, 도와 관련돼서 도시군 관리계획, 용어에 대해서는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 간통하게 결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안 돼요. 예외적으로 가능한 것들. 그래서 특히 3번과 관련돼서 꼭 정리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 기업과 관련돼서 이제 앞으로 이렇게 옵니다. 법원의 학정 판결 줄쳐놓고 학. 자, 공공사업에서 공. 그래서 대표적으로 학교용지, 도로, 철도용지, 제방, 하천, 국어, 유지, 동그라미. 도로. 자, 국어, 유지, 수도용지, 지목으로 되는 토지를 분할한 경우. 자, 이것의 도시개발사업에서 동그라미. 자, 리얼과 관련돼서 도시군 관리계획에서 도로에서 그래서 요 기업과 디귿, 리얼이 자주 출제되고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우리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학, 자, 사, 공, 도. 그래서 자, 사행시를 적어봅시다. 학정 판결, 사, 도시개발사업, 공공사업, 도시군 관리계획. 이 공공사업에서 8개 지목, 학철수, 천재구, 유도. 유가 뭐예요? 유지. 여기에 대해서는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대표적으로 이 경계와 관련돼서 그 정도만 정리해주면 천하무적이 돼요. 어떤 문제도 다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47페이지 우리 한번 보죠. 자, 확인 문제로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경계의 결정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그런 것은 지상경계 구역을 형성하는 구조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는 제외한다. 단서 규정이 있네요. 자, 기업과 관련돼서 연접되는 토지 간의 높낮이 차이가 없는 그랬으니까 중앙이죠. 그러면 대표적으로 기억은 틀린 지문이 되죠. 그래서 기억 들어간 거 1번과 2번이 삭제. 연접되는 토지 간의 높낮이 차이가 있으면 하단부가 되죠. 니은이 들어간 거 삭제. 그러면 4번과 5번에서 결정이 돼야죠. 자, 그러면 토지가 자, 도로, 국어 등의 토지에 절토된 부분은 절상. 이것이 틀렸네요. 그러면 정답은 리얼과 미음이 되죠. 정답은 몇 번이 돼요? 5번이 됩니다. 또는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 최대 만수위가 되는 선. 공유수면 매립지의 토지 제방 그러면 바깥쪽 어깨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됩니까? 5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대표적으로 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앙이요, 하단부요, 상단부요, 최대 만수위, 바깥쪽 어깨선이 되겠죠. 그러면 자, 이번 문제를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경계의 구분 및 결정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일반의 토지 지상경계는 뚝담장 그 밖의 구역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 표지 등으로 구분한다.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한 경우 평균 틀렸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고요. 자, 3번의 분할에 따른 지상경계는 지상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해서는 아니 되며 답안은 법원의 학정 판결 여기에 대해서 뭐가 있어요? 학사공도라는 게 있어요. 학정 판결. 도시개발사업, 공공사업, 도시군 관리계에서 공공사업에서 8개 지목, 학철수, 천재구, 유도. 3번은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4번과 관련돼서 매매 등을 위해서
매매 등을 위해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지산 경계점에 경계점 표지를 정치하여 청량할 수 있다. 자, 5번에 공유수면 매립지 제방 그러면 바깥쪽 어깨선. 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교상과 관련돼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등록, 지적 공부에 관한 설명으로 들린 것은 1번의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 부여자를 차례대로 부여한다. 2번의 지적소관청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결번이 생길 때 지체 없이 그 결번 대장이 적어 영구히 보존해야 된다. 맞네요.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에 따라서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 지상경계점 등록부를 작성 관리한다. 자, 4번의 합병에 따른 경계좌표 면적은 지적 정량에 하여 결정한다. 고로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4번이죠. 합병은 대표적으로 면적 측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5번의 지적 공보를 정보 처리 시스템을 기록 저장한 경우 그 관할 시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은 지적 공보를 지적 정보 관리 체계 영구히 보존해야 된다. 고로 정답은 4번입니다. 어때요? 기출 문제를 보니까 아주 쉽죠. 나름대로 정확하게 우리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은 우리가 자, 암기만 되면 충분히 우리가 문제를 풀어 나갈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우리 이번 시간에 우리가 본 게 대표적으로 면적에 대해서 봤고요. 면적, 경계에 대해서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면적과 경계는 반드시 출제되는 테마니까 면적, 경계는 초토화시켜야 되겠습니다. 우리 머리 아프죠? 우리 잠시 쉬었다 계속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좀.